저는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PSD 내보내기 기능과 대칭자 기능이 지원되는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무료판으로는 끝까지 따라오시기 어렵다는 점, 프로판 무료 체험도 있으니 그쪽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정리를 끝낸 파라미터 프리셋을 이 영상 설명란에 배포하고 있으니 그 파일을 다운받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라이브2D를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반신 말고 전신 모델도 만들어보고 싶다. 너무나 쉬운 설명 그리고 풍부한 예제 및 시연과 함께 질의응답도 자유롭게 하고 매주 개인 피드백까지 알차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라이브2D 기초반 클래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겸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라이브2D 리거 휴니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라이브2D 입문 강좌 나만의 버추얼 모델 만들기 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시리즈의 제작 의도부터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22년부터 라이브2D를 독학으로 공부했는데요. 그때는 한국어 강의가 거의 없어서 일본어, 영어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일본어도 영어도 할 줄 몰랐다면 너무 막막했겠죠. 그런데 3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한국에는 라이브2D 강좌가 적은 편이어서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즐거움을 나만 느낄 순 없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께 라이브2D의 즐거움, 일러스트의 생명이 깃드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이번 시리즈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총 2편에 걸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반신 모델을 함께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2편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는 완전 기초 강의인 만큼 정말 간단한 모델을 제작해 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미처 다루지 못한 디테일이나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나는 라이브2D를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반신 말고 전신 모델도 만들어보고 싶다. 너무나 쉬운 설명 그리고 풍부한 예제 및 시연과 함께 질의응답도 자유롭게 하고 매주 개인 피드백까지 알차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라이브2D 기초반 클래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캔버스 설정을 하고 만들고 싶은 모델을 상상하며 러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PSD 내보내기 기능과 대칭자 기능이 지원되는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캔버스 크기는 2000 곱하기 3000 정도로 잡아볼 건데요. 가로 세로 크기는 본인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 더 작게 혹은 더 크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좌우 대칭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대칭자부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러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클립 스튜디오의 도구 중에서 자를 선택한 다음 대칭자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대충 중앙쯤에다가 세로로 쭉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 속에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좌우 대칭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 대칭자는 좌우 대칭이 아니라 더 개수가 많이 그려진다 하시면은 대칭자를 긋기 전에 대칭자 도구의 도구 속성창에서 선수를 2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대칭자를 캔버스의 정중앙으로 정확하게 옮겨줘야 하는데요. 클립 스튜디오의 도구 중 조작 도구 그리고 거기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이 자를 클릭하고 도구 속성창으로 들어가 주시면 중심 X와 중심 Y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심 X를 캔버스의 중앙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 캔버스는 가로 크기가 2000 픽셀이니까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Y는 여기 작게 보이는 이 가로선 짝대기의 위치를 말하는데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거슬리신다면 0으로 설정해서 여기 딱 붙여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이 대칭자를 중심으로 러프를 그려볼 건데요. 대칭자 사용 시에 유의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본적으로 지우개 틀은 좌우 대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브러쉬의 색을 투명으로 설정하여 지우개 대신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지우개 툴을 쓰면 지우개 툴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지우고 싶으실 때는 브러쉬를 선택하고 브러쉬의 색깔을 이렇게 투명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지워주시면 대칭이 적용된 상태로 지우개의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2번, 비대칭인 부분을 그리고 싶을 때는 폴더 위에 대칭자 아이콘을 Shift 클릭하여 대칭자를 일시적으로 끌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그리다가 이 부분은 비대칭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폴더 위에 대칭자 아이콘을 Shift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X자가 생기면서 대칭자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러프 폴더 안에다가 자유롭게 러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러프가 완성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츠 분리 일러스트를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버추얼 모델을 제작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된 파츠들을 변형시켜서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에 섬세하고 깔끔한 파츠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츠 분리 일러스트를 제작하실 때는 이 세 가지 원칙만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1번, 한 레이어당 한 파츠로 나눈다. 이때 좌우 파츠를 한 레이어에 합쳐두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눈을 파츠 분리한다고 했을 때 왼쪽 눈동자와 오른쪽 눈동자 각각 나눠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2번,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하며 나눈다. 즉, 따로 움직여야 하는 파츠는 따로 나누고 움직였을 때 빈 공간이 없도록 하는 점에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3번, 레이어 합성 모드는 일반, 곱하기 가산 세 가지만 사용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버추얼 모델 제작 프로그램인 라이브2D 큐비즘은 레이어 합성 모드 지원이 상당히 확대되었는데요. 실제로 버추얼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램인 VTuber 스튜디오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레이어 합성 모드를 일반, 곱하기 가산의 세 가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VTuber 스튜디오 업데이트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파츠 분리 일러스트를 제작할 때는 처음부터 파츠를 나눠서 그리는 방법과 다 그리고 나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보다 깔끔한 파츠 분리를 위해 처음부터 나눠서 그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파츠를 세세하게 나눌수록 표현의 폭이 넓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 친구의 앞머리가 통째로 하나의 파츠인 경우에는 앞머리가 좌우로 휘날렸을 때 통째로 움직여지겠죠. 그런데 이 앞머리를 한 올 한 올 세세하게 다 나눠놨다면 이 한 올 한 올에 개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줌으로써 보다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파츠를 세세하게 나눌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번 모델은 완전 입문 강의인 만큼 그리 세세하게 나누지는 않고 최소한의 파츠 분리만 할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츠 분리 일러스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빨리 감기로 작업 과정을 쭉 보여드린 다음 어떻게 분리했는지 하나씩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스트를 완성해 주었는데요. 제 취향을 가득 담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친구가 탄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느라 안경을 못 씌운 점이 살짝 아쉽네요. 그러면 파츠 분리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니까 희미캉은 살짝 치워놓고요. 먼저 앞 옆머리 폴더입니다. 이렇게 더듬이, 옆머리 왼쪽, 옆머리 오른쪽, 앞머리 중앙, 앞머리 왼쪽, 앞머리 오른쪽 파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움직였을 때도 빈 공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옆머리에 가려지는 부분까지 다 그렸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눈썹은 좌우로만 나눠 주었습니다. 이제 눈부터 조금 복잡한데요. 눈은 속눈썹 1번, 속눈썹 2번, 눈꺼풀 2번, 눈꼬리, 눈 언더, 쌍꺼풀, 그리고 눈 하이라이트, 봉봉, 눈동자, 눈 흰자로 나눠 주었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했을 때 따로 움직여야 하는 파츠들끼리 따로 나눠준 건데요. 예를 들어 눈꼬리 파츠의 경우 이렇게 눈이 감길 때 눈꺼풀 아래로 숨겨주는 편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따로 나눠 주었습니다. 또 눈동자에 해당하는 파츠들은 흰자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흰자에 클리핑을 시켜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는 이렇게 하나의 파츠고요. 입은 분리가 꽤나 복잡한데요. 이렇게 윗입술선, 아랫입술선, 윗입술색, 아랫입술색, 입술 옆 가리개, 입술 옆 가리개, 윗니, 혀, 그리고 입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입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한 윗입술선과 아랫입술선이 있고요. 입안 파츠를 가려주기 위한 피부 파츠들이 상하 좌우로 있는 형태입니다. 또 입안에 들어가는 윗니와 혀는 이렇게 입안을 벗어나지 않도록 클리핑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입모양 가이드가 있습니다. 입모양 가이드는 라이브 2D 큐비즘에서 입모양을 만들 때 편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가이드인데요. 실제 외주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이 그리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웃음, 찡그림, 아, 에, 오, 우 이렇게 6가지만 그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얼굴은 홍조, 얼굴, 귀 왼쪽, 귀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움직였을 때 빈 공간이 없도록 귀를 가려진 부분까지 그려준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조는 곱하기 레이어로 얼굴 파츠에 클리핑해 두었습니다. 이제 몸인데요. 몸은 리본 묶음, 카라 앞, 리본 위, 리본 아래, 오른쪽, 왼쪽 그리고 여기 몸통, 그리고 목, 카라 뒤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목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얼굴이 위로 들렸을 때도 목에 끊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목은 생각보다 길게 그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머리 파츠입니다. 뒷머리 역시 머리가 움직였을 때도 빈 공간이 없도록 가려진 부분까지 다 그렸다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실 때 이렇게 얼굴을 좌우, 상하로 움직여 보시면서 머리가 움직였을 때를 가정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부자연스럽지 않은지 확인하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파츠 분리 일러스트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완성된 파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PSD 확장자로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파츠 분리 일러스트 작업은 끝입니다. 자, 이제 완성된 일러스트를 라이브 2D 큐비즘 프로그램에서 열어줄 건데요. 라이브 2D 큐비즘 프로그램은 라이브 2D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때 큐비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큐비즘 무료판의 경우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번 튜토리얼은 무료판으로는 끝까지 따라오시기 어렵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프로그램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프로판 무료 체험도 있으니 그쪽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큐비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열었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뜰 텐데요. 우리가 작업했던 PSD 파일을 이렇게 큐비즘으로 끌고 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델 파일이 열리는데요. 이렇게 PSD를 새롭게 불러오시면 클리핑이 전부 풀려있는 상태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클리핑 설정을 레이어마다 새로 해주어야 하는데요. 라이브 2D 큐비즘에서 클리핑 설정하는 법 쉽게 도형 예제 파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A라는 네모에 빨간색 동그라미 B를 클리핑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A를 선택하고 Ctrl C 복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B를 선택하고 여기 인스펙터라는 창에 클리핑 박스에 Ctrl V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해주시면은 클리핑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빨간 동그라미 B가 회색 네모 A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모델의 눈동자와 입안 파츠들 클리핑 설정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눈동자부터 진행해 볼게요. 눈 흰자 파츠에다가 눈동자에 해당하는 3개의 파츠를 클리핑해 줄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 흰자를 선택하고 Ctrl C 그리고 클리핑 해줄 3개의 파츠를 선택하고 인스펙터에 클리핑 박스에다가 Ctrl V 하고 엔터 이렇게 눈동자 파츠들이 눈 흰자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해볼게요. 눈 흰자를 선택하고 Ctrl C 눈동자와 동공 눈 하이라이트를 선택하고 인스펙터의 클리핑 박스에 Ctrl V 엔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동자가 눈 흰자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안 파츠들도 클리핑을 해볼게요. 먼저 입안 파츠들이 보일 수 있게 윗입술 선부터 입술 옆 가리개까지의 파츠들의 눈은 이렇게 꺼서 B 표시로 진행해 주시고요. 윗니와 혀를 입안에다가 클리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안을 클릭하고 Ctrl C 혀와 윗니를 선택하고 클리핑 박스에 Ctrl V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윗니와 혀가 입안을 벗어나지 않게 클리핑 설정이 되었습니다. 눈을 가렸던 레이어들 다시 돌려놔 주시고요. 클리핑해야 할 파츠 하나가 남았습니다. 얼굴의 홍조 파츠입니다. 얼굴을 선택하고 Ctrl C 홍조를 선택하고 클리핑 박스에 Ctrl V 엔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조가 얼굴을 벗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리핑 설정을 마쳤고요. 이제 모델의 색상 블렌드 설정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색상 블렌드란 클립 스튜디오에서 레이어 합성 모드와 같은 의미인데요. 모델에 곱하기나 가산 레이어가 있다면 그 레이어를 찾아가서 인스펙터의 색상 블렌드를 확인하고 올바른 블렌드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5.3 버전의 색상 블렌드는 아직 버추얼 트래킹 프로그램인 VTuber 스튜디오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 중에서 5.2 이전이라고 적혀있는 색상 블렌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레이어는 곱하기 5.2 이전으로 설정해 주시고 더하기 레이어는 더하기 5.2 이전이라는 색상 블렌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델 중에서는 곱하기 레이어가 홍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홍조의 색상 블렌드를 곱하기 5.2 이전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설정해 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라는 창이 있죠. 이것들이 우리가 만들어줄 개별적인 움직임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상태에서는 필요 없는 파라미터도 너무 많고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간편하게 파라미터 설정을 끝내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정리를 끝낸 파라미터 프리셋을 이 영상 설명란에 배포하고 있으니 그 파일을 다운받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여기 상단 메뉴에서 모델링, 모델의 파라미터를 일괄 설정, 가져오기를 클릭하셔서 실행 전에 기존 파라미터들을 모두 삭제한다 옵션에 꼭 체크해 주시고요. 다운받은 파라미터 프리셋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폴더로 정리된 파라미터 프리셋이 불러와졌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폴더를 열어보실 수 있고요. 하단의 메뉴에서 새 파라미터를 만들거나 새 폴더를 만들거나 파라미터 혹은 폴더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초기 설정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레이어 혹은 파츠라고 불렀던 이것들이 사실 라이브 2D에서는 아트메쉬라고 불립니다. 이 아트메쉬들에는 제각각 모양이 있는데요. 초기 상태의 아트메쉬들은 이렇게 전부 네모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찍혀있는 이 점들을, 하얀색 점들을 바탕으로 아트메쉬를 변형시켜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점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4개밖에 없는 상태로는 이런 움직임밖에 만들 수가 없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촘촘한 아트메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트메쉬를 자동 생성해 줄 건데요. 먼저 파츠 창에서 컨트롤 A를 눌러 모든 아트메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토라고 적힌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 아트메쉬를 자동 생성해 줄 건데요. 프리셋에서 변형정도 대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른 표준이나 변형정도 소형 프리셋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촘촘한 프리셋인 변형정도 대형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이 엄청 많이 찍힌 거 보이시죠? 어질어질합니다. 아트메쉬들이 이렇게 자동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생성을 했을 때 이렇게 모든 아트메쉬를 다 선택한 상태로 자동 생성을 하면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깨진 아트메쉬들이 보인다면 개별적으로 선택해 준 다음 다시 아트메쉬 자동 생성 버튼을 눌러서 변형정도 대형을 다시 한번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이상하죠? 또 눌러주겠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음가짐. 안 된다면 표준으로 한번 돌렸다가 변형정도 대형으로 다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아트메쉬가 나왔고요. 여기 깨져 있는 뒷머리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메쉬 자동 생성 버튼을 누르고 변형정도 대형 안 되면 표준으로 한번 돌렸다가 변형정도 대형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아트메쉬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모델 제작을 위한 밑작업이 끝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깨져 있는 아트메쉬가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됐어요. 진짜로 밑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밑작업이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이 친구를 움직이게 만들어 봅시다. 지금부터 여기 있는 수많은 파라미터들에게 이름에 맞는 움직임을 개별적으로 할당해 줄 건데요. 다른 모델로 예를 들어보자면 각도 X라는 파라미터에는 얼굴을 좌우로 움직이는 움직임, 눈 깜빡임이라는 파라미터에는 눈을 깜빡이는 움직임, 입 여닫기라는 파라미터에는 입을 여닫는 움직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움직임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최종적으로는 모든 파라미터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원래 모델로 돌아와서 가장 간단한 눈썹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해되는 앞 옆머리
폴더에 눈은 일단 꺼주시고요. 눈썹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4개가 눈썹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겠죠?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라이브 2D에서 왼쪽 오른쪽 구분은 보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이 캐릭터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 눈썹이 오른쪽 눈썹 그리고 이쪽 눈썹이 왼쪽 눈썹이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 눈썹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눈썹을 선택하고 오른쪽 눈썹 위아래로 오른쪽 눈썹 변형 파라미터를 선택한 다음 이 버튼을 이용해서 점을 3개씩 찍어주겠습니다. 이때 파라미터를 여러 개 선택하실 때는 단축키 컨트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트메쉬를 선택하고 파라미터에 점을 찍는다 라는 것은 이 파라미터가 움직일 때 이 아트메쉬가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파라미터의 이름이 오른쪽 눈썹 위아래로 오른쪽 눈썹 변형이니까 이 파라미터들이 움직일 때는 이 오른쪽 눈썹이라는 아트메쉬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들을 선택하고 오른쪽 눈썹을 선택한 다음 파라미터에 점을 찍어준 겁니다. 이제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이렇게 파라미터의 값을 움직여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초록색 점을 정확히 선택하고 싶다면 우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자석처럼 딱 달라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할당해 줄 건데요. 오른쪽 눈썹 위아래로 파라미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의 왼쪽 점을 우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파라미터의 값이 마이너스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는 눈썹이 아래로 내려간 움직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중앙에 빨간색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커서가 변했죠? 이 상태로 단축키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오른쪽 점을 눌러보면 파라미터의 값이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눈썹이 위로 올라간 모습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앙에 빨간색 점을 잡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라미터를 움직여보면 3개의 점에 각각 움직임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눈썹이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오른쪽 눈썹 변형 파라미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방금 눈썹 위아래로 파라미터에서는 눈썹의 위치만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눈썹의 모양이 바뀔 겁니다. 이 파라미터의 경우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환한 눈썹, 값이 플러스일 때는 놀란 눈썹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트메쉬의 점들을 하나하나 움직여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에는 너무 번거롭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형 패스라는 도구를 사용해 줄 건데요. 변형 패스는 여기 있습니다. 변형 패스 툴을 선택한 다음 눈썹의 모양에 맞춰서 가상의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이동해서 가상의 곡선을 눈썹의 모양에 딱 맞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툴 상세라는 칸에서 점을 추가하는 도구, 점을 삭제하는 도구, 그리고 지우개, 아예 만들어진 변형 패스 전체를 삭제하는 쓰레기통 도구 등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셨다면 다시 화살표 툴로 돌아가서 이 점들을 움직여보면 이렇게 편리하게 눈썹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명드린 대로 파라미터의 값이 마이너스일 땐 환한 눈썹, 플러스일 때는 놀란 눈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오른쪽 눈썹 위아래로 파라미터의 점은 꼭 중앙에 두신 상태로 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움직이실 때 이 빨간색 점, 그리고 빨간색 네모 박스가 방해가 되신다면 여기 X 버튼을 눌러서 없애실 수 있습니다. 환한 눈썹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썹 변형 파라미터의 오른쪽 플러스 점에는 놀란 눈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값을 움직여보면서 움직임이 자연스러운지 확인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환한 눈썹, 놀란 눈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경우의 수 개념을 조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개의 파라미터에 각각 점을 3개씩 찍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점의 움직임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왼쪽에 결합 버튼을 눌러보면 두 파라미터가 결합되면서 경우의 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가로축이
눈썹 위아래로 파라미터가 되고 세로축이 눈썹 변형 파라미터가 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점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위, 아래, 그리고 환한 눈썹, 놀란 눈썹 이렇게 5개의 점밖에 만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 있는 4개의 점들은 기본 상태 그대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내 모서리를 일일이 만들어주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오른쪽 눈썹 아트메쉬를 선택한 상태로 여기 팔레트 메뉴에 내 모서리 폼을 자동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1번, 2번이 오른쪽 눈썹 위아래로 오른쪽 눈썹 변형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 모서리의 모습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성공입니다. 이제 한쪽 눈썹을 완성했으니 반대쪽 눈썹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왼쪽 눈썹의 눈은 꺼주시고요. 이쪽 눈썹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눈썹 하나와 위치 조절용 디포머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이 위치 조절용 디포머는 필요가 없으니 여기 있는 쓰레기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썹을 선택한 상태로 상단 메뉴에서 모델링, 폼 편집, 반전에 들어가서 수평 반전에 체크한 상태로 OK 해주시면 짜잔! 반대쪽으로 반전이 됩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이름은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지 않게 기존에 있었던 이쪽 눈썹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친구는 왼쪽 눈썹이죠. 그런데 오른쪽 눈썹이라는 이름이 붙은 파라미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라미터를 옮겨주어야 하는데요. 파라미터를 옮기는 방법은 이 왼쪽 눈썹을 선택한 상태로 옮기고 싶은 파라미터에 우클릭, 그리고 우측의 작은 메뉴에서 변경 누른 다음에 왼쪽 눈썹 위아래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눈썹 변형 파라미터는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우측 메뉴에서 변경 누른 다음에 왼쪽 눈썹 변형 파라미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왼쪽 눈썹이라는 이름이 붙은 파라미터에 따라서 왼쪽 눈썹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눈썹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눈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찾아보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먼저 눈 깜빡임과 눈 미소 파라미터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하츠 칸에서 속눈썹부터 쌍꺼풀까지 그리고 추가로 눈 흰자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 오른쪽 눈 깜빡임과 오른쪽 눈 미소 파라미터에 각각 2점씩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파라미터에 2개씩 점을 찍었으니까 결합해보면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할지 조금 예상이 가시나요? 이 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눈 깜빡임이 0이고 눈 미소도 0일 때는 눈은 닫혀있고 웃지 않는 상황이니까 무표정한 감은 눈을 만들어 줄 거고요. 눈 깜빡임이 0이고 눈 미소가 1일 때는 눈은 닫혀있고 웃고 있는 상황이니까 웃으면서 감은 눈을 만들어 줄 겁니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 모양의 예시를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은 눈 2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수많은 파츠들을 잘 움직여서 감은 눈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눈동자와 동공과 눈 하이라이트는 방해가 되니까 잠깐 파츠에 눈을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눈의 기본이 되는 파츠인 눈꺼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도 곡선 형태의 파츠이기 때문에 변형 패스를 만들어 줄게요. 눈꺼풀을 선택한 상태로 변형 패스 툴을 이용해서 가상의 곡선에 파츠를 링크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 툴로 변형 패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눈 깜빡임이 0이고 눈 미소가 0인 감은 눈부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 눈을 감을 테니까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그리고 눈을 감았으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상상하시는 감은 눈의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 패스를 이용하는 방법 말고도 화살표 툴을 이용해서 흰색 점, 아트메쉬를 직접 변형시키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변형 브러쉬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형 브러쉬는 말 그대로 브러쉬의 형태로 변형시키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마치 일러스트 툴의 픽셀 유동화 툴처럼 이렇게 아트메쉬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마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이 상상하는 감은 눈의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변형 패스와 변형 브러쉬, 화살표 툴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 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파츠들이 방해가 된다면 이렇게 눈을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는 이렇게 파라미터의 값을 계속 움직여 보면서 움직임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 눈꺼풀 2 파트도 변형시켜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변형 패스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변형 패스를 만들고 화살표 툴을 이용해서 변형시켜 줍니다. 본인이 상상하는 감은 눈의 형태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속눈썹 파츠들 해보겠습니다.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눈이 감겼을 때 이렇게 뒤집어져도 예쁠 것 같아요. 빨간색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시고 파라미터의 값을 움직여보면서 자연스러운지 확인을 해줍니다. 다른 속눈썹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뒤집고 원하는 위치에 붙이기, 그리고 파라미터의 값을 움직여보면서 자연스러운지 확인하기. 이때 같은 속눈썹이 계속 같은 위치에 붙어있게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때와 이때 속눈썹이 붙어있는 위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짝 바깥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속눈썹을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속눈썹이 눈꺼풀에 같은 위치에 붙어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아트메쉬는 방향키로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눈꺼풀 파츠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중간에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머지 눈꼬리 파츠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꼬리 같은 경우에도 변형 패스를 이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눈꼬리는 눈이 감겼을 때 이렇게 눈꺼풀 속으로 숨겨지도록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파라미터의 값을 움직여보면서 눈꼬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면 이 중간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울지를 상상해보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변형 브러쉬 같은 도구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을 시켜주겠습니다. 눈꺼풀을 살짝 수정해주고 이제 눈 언더 파츠인데요. 이 친구도 곡선이기 때문에 변형 패스를 사용해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눈이 감겼을 때 살짝 올라가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때 눈 언더 파츠가 이렇게 완전히 눈꺼풀에 가려질지 아니면 이 아래 속눈썹이 살짝 보이게 할지는 여러분의 취향에 따른 선택입니다. 움직이는 모습으로 확인해주고 쌍꺼풀 파츠도 곡선이기 때문에 변형 패스를 사용해주겠습니다. 변형 패스를 만들어주고 화살표 툴로 변형을 해줍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눈을 감았을 때 쌍꺼풀이 옅어지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스펙터에서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쌍꺼풀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불투명도를 5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이 감겼을 때 쌍꺼풀이 옅어지는 표현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 흰자 파츠인데요. 눈 흰자 같은 경우에는 눈이 감길 때 눈 흰자도 같이 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눈꺼풀 속으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변형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꺼풀 속으로 예쁘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수치를 변화시켜 보면서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눈동자 파츠들도 눈을 켜줄게요. 이렇게 한쪽 무표정하게 감은 눈을 완성해 주었고요. 이제 웃으면서 감은 눈도 만들어줘야겠죠. 웃으면서 감은 눈은 파라미터의 값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디폴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하나 파츠들을 움직여서 웃으면서 감은 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눈꺼풀부터 새롭게 시작해 볼게요. 눈동자들은 숨겨놓고 웃는 눈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눈 미소 파라미터의 값을 이렇게 변화시켜 보시면서 웃는 눈과 감은 눈의 폭이 너무 차이 나지는 않는지, 위치가 너무 차이 나지는 않는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심하게 웃는 눈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아까 했던 대로 다른 파츠들의 눈은 꺼놓고 눈꺼풀 2번부터 또 차례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눈썹 파츠들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눈꺼풀 파츠를 살짝 수정도 해주고요. 눈꼬리 파츠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 팁이 있는데요. 눈꼬리 파츠는 무표정하게 감은 눈에 눈꼬리의 모양을 그대로 복사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 형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C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V 해주시면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웃는 눈에 눈꼬리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 언더도 이 감은 눈의 형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오면 편하겠죠. 컨트롤 쉬프트 C 그리고 오른쪽 눈 미소 파라미터를 1로 두고 컨트롤 쉬프트 V 해줍니다. 그리고 조정해줍니다. 쌍꺼풀도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 해준 다음 모양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계속 파라미터의 값을 움직여보면서 움직임이 자연스러운지 확인을 해주고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눈 흰자 똑같이 감은 눈에 눈 흰자를 컨트롤 쉬프트 C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V 해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웃는 눈의 모양에 예쁘게 맞춰주겠습니다. 변형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파라미터의 값을 움직여보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눈동자들의 눈도 켜주겠고요. 웃는 눈 이렇게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눈 깜빡임 파라미터가 0이고 눈 미소 파라미터도 0일 때는 무표정하게 감은 눈, 눈 깜빡임 파라미터가 0이고 눈 미소 파라미터가 1일 때는 웃으면서 감은 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눈 X와 눈 Y 파라미터인데요. 이 두 파라미터는 눈동자의 위치를 움직이는 파라미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방치해뒀던 눈동자 파츠 3개를 선택하고 눈 X, 눈 Y 파라미터에 각각 3점씩 찍어주겠습니다. 눈 X 파라미터부터 만들어 볼게요. 눈 X 파라미터가 왼쪽으로 가면 눈동자도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파라미터의 값을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갈 건데요. 이때 눈동자가 좌우 똑같은 폭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동작 반전이라는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토미쉬 3개가 선택된 상태 그대로 그리고 파라미터의 점은 왼쪽에 있는 상태 그대로 팔레트 메뉴에 동작 반전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좌우로 반전할 거니까 수평 반전에 체크해 주시고요.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반대쪽 점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눈 Y 파라미터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눈 Y 파라미터가 마이너스 값이 되었을 때는 눈동자가 아래로 가야겠죠. 이때도 동작 반전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팔레트 메뉴에 동작 반전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수직으로 반전시켜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파라미터의 반대쪽 점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눈동자가 위로 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아까 눈썹을 만들었을 때도 배웠듯이 파라미터 2개에 3개씩 점을 찍었다면 총 경우의 수는 9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서리에 4개의 점은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데요. 이 네 모서리를 자동 생성해 주겠습니다. 똑같이 이 아트메쉬 3개가 선택된 상태 그대로 팔레트 메뉴에 네 모서리 폼을 자동 생성, 그리고 파라미터 1, 2가 눈 X와 눈 Y인 것을 확인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네 모서리 폼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한쪽 눈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이제 반대쪽 눈으로 복사 붙여넣기도 해줘야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어준 눈 폴더 자체를 컨트롤 C 그리고 얘 누르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른쪽 눈 폴더 속에 붙여넣기 한 폴더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밖으로 꺼내주겠고요. 필요 없는 위치 조절용 디포머는 삭제를 해주겠고요. 붙여넣기 된 폴더 통째로 선택을 하셔서 모델링에서 폼 편집에서 반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눈 X 파라미터는 반전할 매개 변수로 체크를 해주셔야 눈이 좌우 올바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쪽 눈으로 붙여넣기가 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이쪽 눈 폴더는 눈을 감겨주시거나 아예 삭제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붙여넣기 한 폴더의 이름 인스펙터에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아트메쉬들의 이름들도 다 바꿔주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귀찮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은 확인을 했지만 이 친구는 왼쪽 눈인데 오른쪽 눈 파라미터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폴더를 전체 선택해준 다음에 오른쪽 눈 깜빡임 파라미터에 우클릭해서 우측 메뉴에서 변경을 누른 다음 왼쪽 눈 깜빡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오른쪽 눈 미소 파라미터도 우클릭해서 변경을 누른 다음 왼쪽 눈 미소 파라미터로 바꿔주겠습니다. 눈 X랑 눈 Y는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따라란! 이렇게 눈까지 완성해 주었네요. 이제 라이브 2D 뉴비들의 통곡의 벽 2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이 파츠들의 메쉬를 수동으로 찍어주겠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의 움직임은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자동 생성된 메쉬로는 움직임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 사용해줄 글루 툴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글루 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 파츠들의 아트 메쉬를 수동으로 찍어볼게요. 이 폴더에서 윗입술 선부터 해보겠습니다. 윗입술 선을 선택한 상태로 여기 있는 메쉬 수동 편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쉬 수동 편집 모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툴 상세 칸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메쉬를 선택하거나 점을 직접 이동시킬 수 있고 올가미 툴로 이렇게 점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플러스 도구를 이용해서 점을 찍거나 마이너스 도구를 이용해서 점을 삭제하거나 지우개를 이용해서 싹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입의 메쉬를 새로 찍어줄 거니까 지우개 툴로 싹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점을 찍어줄 건데요. 이때 여기 있는 미러 편집에 체크를 해줄 겁니다. 미러 편집에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중앙에 초록색 선이 생기면서 한쪽에 점을 찍었을 때 반대쪽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점을 이동시켜도 똑같이 반영이 되고요. 점을 삭제해도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입의 메쉬를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입술의 중앙을 따라서 중앙선을 쭉 찍어줄게요. 중앙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ESC 키를 누르시면 선택된 점이 해제가 되고요. 이제 외곽선을 찍어주겠습니다. 이때 이 점과 이 점의 사이에 새로운 점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의 사이에 다음 점이 올 수 있도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깔끔한 삼각형 모양이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깔끔한 모양을 만들기 용이한 메쉬의 형태가 됩니다. 이제 아래쪽 외곽선도 찍어주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이 하늘색 선들은 메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이 하늘색 점들을 다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자동 연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메쉬가 완성이 되었고요.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렇게 메쉬를 너무 가까이 찍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너무 가까이 찍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때 여기 끄트머리가 잘려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메쉬를 너무 가깝게 찍게 되면 이렇게 아트 메쉬가 잘리게 됩니다. 따라서 메쉬를 찍으실 때는 너무 가깝지 않게 메쉬가 기존의 입술 선을 충분히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찍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리는 부분 없이 깔끔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윗입술 선 아트 메쉬를 복사해서 화살표로 통째로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아랫입술 선에도 메쉬 수동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기존 메쉬는 삭제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요. 윗입술 색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윗입술 선과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존 메쉬는 삭제하고 윗입술 선의 메쉬를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준 다음 외곽선을 샌드위치 하듯이 점을 찍어줄 겁니다. 먼저 바깥쪽으로 한 줄 쭉 찍어주시고요. 이 외곽선을 샌드위치 하듯이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깔끔한 메쉬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 연결을 눌러서 파란색 점들을 다 연결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랫입술 색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메쉬는 삭제해주시고 복사한 메쉬를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외곽선을 샌드위치 하듯이 여기서 시작해서 쭉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선을 샌드위치 하듯이 안쪽 줄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연결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이 파츠들의 메쉬 수동 편집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이 파츠들은 자동 생성된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술에 글루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루라는 건 말 그대로 풀 같은 도구인데요. 아트메쉬와 아트메쉬를 착 붙여주는 도구입니다. 입을 만들 때는 윗입술 선과 윗입술 색이 겹쳐지는 이 부분을 글루로 착 붙여주면 따로따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겠죠. 그러면 글루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윗입술 선을 먼저 선택하고 윗입술 색을 두 번째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아트메쉬 수동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올가미 툴로 아트메쉬가 겹쳐지는 부분, 여기 색깔이 다른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싹 둘러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 글루 바인드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아트메쉬의 점들이 초록색 테두리로 빛나면서 글루가 설정되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 파츠 칸에 글루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파츠끼리 두 개의 파츠를 착 붙였는데 그러면 이 붙은 부분이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글루의 무게 설정입니다. 글루의 무게 설정은 여기 있는 글루 툴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윗입술 선과 윗입술 색을 붙인 글루를 선택한 상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거나 쉬프트를 누르면 초록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빨간색은 글루의 이름에서 전자, 즉 윗입술 선에 해당하고요. 초록색은 글루의 이름에서 후자, 즉 윗입술 색에 해당되는 색입니다. 우리는 윗입술 색이 윗입술 선을 따라가도록 해주고 싶으니까 이 부분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아랫입술도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해 볼게요. 아랫입술 선과 아랫입술 색 순서로 선택하고 아트메쉬 수동 편집, 그리고 올가미로 아트메쉬가 겹쳐진 색깔이 다른 부분을 선택해준 다음 글루 바인드,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글루를 파츠 칸에서 선택한 다음에 글루 툴을 이용해 빨간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윗입술 선을 움직이기만 해도 윗입술 색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아랫입술 선만 움직여도 아랫입술 색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색깔이 좀 보기에 거슬릴 수 있으니까 파츠 칸에서 글루 두 개의 눈은 꺼주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입 모양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입은 입 변형과 여닫기 두 개의 파라미터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를 결합해서 9개의 점으로 제작을 해줄 건데요. 9개의 점을 화면에 보이는 예제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가로축이 입 변형, 세로축이 입 여닫기 파라미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먼저 파라미터의 점을 찍어 볼 건데요. 입 모양을 만들어줄 파츠들, 즉 윗입술 선, 아랫입술 선, 그리고 입술옆 가리개 두 개를 선택해서 파라미터에 점을 찍어주겠습니다. 이때 입 여닫기 파라미터에는 점을 2개만, 입 변형 파라미터에는 점을 3개 찍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9점으로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러면 결합했을 때 점이 6개인데요?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작하다 보면은 왜 이런 과정으로 만드는지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입 모양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기 가운데 아래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오른쪽 아래점에 웃는 입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입이 닫혀 있는 상태니까 윗입술 선과 아랫입술 선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깔끔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변형 패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변형 패스의 점은 최대한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찍어주세요. 이렇게 몇 칸인지 세어보시면서 좌우 대칭이 될 수 있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형 패스를 만들어 주었다면 화살표 툴로 웃는 입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입 가이드에서 웃음 가이드를 켜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 쉽게 좌우 대칭을 만드는 법은 이렇게 변형 패스의 좌우 똑같은 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바운딩 박스를 Alt를 누른 상태로 좌우로 늘리시면 좌우 대칭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웃는 입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끈 상태로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요. 파라미터를 움직여보기도 해줍니다. 이번에는 여기 왼쪽 아래점에다가 찡그린 입을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윗입술 선과 아랫입술 선을 같이 선택하시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쉬프트 키로 변형 패스의 좌우 대칭이 되는 점을 선택해서 단축키 Alt와 쉬프트를 활용해 가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끄고 확인을 해줍니다. 이때 입을 오므리니까 오른쪽에 입안 파츠가 드러났죠? 이런 걸 입술 옆 가리개를 이용해서 가려주시면 됩니다. 입술 옆 가리개도 파라미터에 확실히 점이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딱 맞게 가려주겠습니다. 웃는 입에도 입술 옆 가리개의 크기를 조정해주세요. 이렇게 담은 입은 3가지 다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열린 입을 만들어 줄 건데요. 윗입술 선과 아랫입술 선의 변형 패스 동시에 만들어 줬었죠. 이러면은 윗입술 선과 아랫입술 선을 따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형 패스 툴로 가셔서 쓰레기통 버튼을 눌러 이 변형 패스는 빠이빠이 해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윗입술 선의 변형 패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랫입술 선에도 똑같이 변형 패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최대한 좌우 대칭을 지켜주시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이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 파라미터의 오른쪽 위 점에는 한 입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웃으면서 최대한 크게 벌린 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윗입술부터 만들어 볼게요. 가이드에 딱 맞게 만들어줍니다. 가이드를 끄고 확인도 해주시고요. 아랫입술 선도 모양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끄고 한번 확인해주시고 입꼬리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벌렸는데 여기 살색이 튀어나와 있죠. 이거는 입술 옆 가리개입니다. 입술 옆 가리개를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깔끔한 벌린 입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입을 닫았다가 벌렸다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여기 중앙 위쪽 점과 중앙 왼쪽 점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중앙 왼쪽 점에 O 입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똑같이 가이드 모양의 입술 선을 맞춰줍니다. 아랫입술 선도 가이드 모양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끄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모양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때 입술 끝부분에 굵기가 신경이 쓰이신다면 변형 브러쉬로 세부적으로 만져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모양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변형 브러쉬로 세부적으로 다듬어 주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O 모양이 되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입안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입술 옆 가리개로 이쁘게 가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쁜 O 모양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중앙의 모양만 남았는데요. 일단은 윗입술선과 아랫입술선, 입술 옆 가리개까지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 아 모양을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아 모양과 O 모양의 중간 입 모양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지점이겠죠. 이 모양을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해와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살짝 다듬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의 6점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로도 충분할 것 같지만 중간에 있는 모양들이 조금 더 예뻐 보이려면은 파라미터에 점을 추가해서 9점 혹은 12점 혹은 15점으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딱 9점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입술선, 아랫입술선, 입술 옆 가리개들을 다 선택해 준 다음에 파라미터의 결합을 잠시 풀어서 입 여닫기 파라미터의 중앙에 점을 추가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9점이 되었고요. 추가된 3개의 점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점에는 가이드 중에서 애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이드를 없애고 확인, 그리고 중앙의 점에는 일단 비워주시고요. 왼쪽 점에는 가이드 중에서 우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입술 옆 가리개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쁘게 가려주세요. 이렇게 우 모양도 만들어 주었고요. 중앙의 점은 아까 했던 것처럼 오른쪽의 점을 컨트롤 시프트 C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 폭을 줄여서 사용해 주겠습니다. 입꼬리도 살짝만 내려줄게요. 이런 세세한 입모양 디테일은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제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모양 9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물오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와우! 자, 그러면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여기 우측 하단에 재생 버튼이 있어요. 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만들어둔 파라미터가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모델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멈추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재생해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는 꼭 팔레트 메뉴에서 기본 설정 값으로 되돌리기를 눌러서 파라미터를 원래 값으로 되돌려 주세요. 진짜로 여기까지가 오늘의 진도입니다. 끝! 자! 이렇게 오늘 라이브 2D 입문 강좌 1편 파츠분리 일러스트 제작부터 눈썹과 눈, 입까지 제작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들 즐겁게 따라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짓을 워낙 많이 했다 보니 슥싹슥싹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실 때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다들 일러스트가 살아 움직이는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2강에서는 얼굴과 몸의 각도별 움직임을 만들고 물리연산도 만들고 모델을 완성하여 실제로 트래킹하는 과정까지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좌 유익하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